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의 김도영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적으로는 꼭 우리가 반가워해야 될 봄비가 살짝 내린 것처럼 시장에도 좀 단비가 내리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좀 즐거운 하루였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영락없이 해외발 부분에 갭상승 부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 부재 속에서 지루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에는 차라리 컴퓨터를 꺼버리고 어딘가에 잠깐 비를 맞으면서 고독을 씹어보는 하루가 어떻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성한 장세 속에서 또다시 저희 멘토 클리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답을 오늘 또다시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주식 승천 출발해 보는데요.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부분이겠고요. 또한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메뉴에 주식 메뉴에서 주식 승천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나서 질문하고 싶은 오늘 출연 멘토를 정확하게 콕콕 집으셔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쎄요, 두 분의 색깔 중에 뭔가 극명하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통통 튀는 개성을 가진 분과 그리고 여유로움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펴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두 분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면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장, 해답만을 찾는 차트 분석가, 주식의 연금술사 김선윤 멘토와 함께합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우량주 저점 매수, 보유기간 조절이 수익의 핵심이다. 12가지 알고리즘에 의한 시스템 매매로 시세를 추종하는 매매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한다. 김지환의 진정한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네, 김선윤 멘토 그리고 김지환 멘토 함께 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지환 멘토 한 주 동안 어떻게 되셨나요? 굉장히 좀 외로웠습니다. 네? 주식시장도 글로벌 증시 속에서 혼자 계속 못 오른 것 같고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외로웠고요. 시장도 외로웠고 저도 외로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지는 않으셨나요? 외로움을 달래지는 못했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통 튀는 개성으로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수익률은 이따 봐야 되겠지만 우리 김선윤 멘토 두 번째 시간 어땠어요? 자, 정말 일주일 동안 속상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처음 나와서 말씀드린 종목 마이너스 5%, 이게 지금 정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정말 종목 많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오랜만에 하나 빠그러졌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종목 정말 수익 잘 나고 있는데 오랜만에 하나 빠그러졌습니다. 좀 살살 좀 용서 좀 부탁드리고 오늘 좀 다시 한번 이제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옮겼죠. 자,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날 이제 나올 거예요. 제가 나오는 방송 좀 집중해서 보시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지 제 수익률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들 조금 제가 첫 방송, 지난 방송은 좀 집중 안 했는데 집중했나요? 집중한 것처럼 보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많이 틀릴 겁니다. 자, 기대하시고서 조금 방송 끝까지 보신다면은 재밌는 오늘 프로그램 알차게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김선윤 멘토는 이 엄견의 달인 같아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절대로 채널 고정시키고 본격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우리 당당 김지환 멘토의 대형지 포트폴리오 또한 알고리즘을 가지는 부분과 가족과 함께 김선윤 멘토의 이제 내가 이 주식 승천을 익숙해졌다. 오늘부터 돌격 앞으로 가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결국 이번 주 한 주 내내 정말 재미없는 장이었다라는 얘기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좀 지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우리는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전략 부분 속에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슈앤토크 주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2000선 겨우 턱걸이했죠. 계속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심리선인데요. 외국인 기관 팔자가 연속됐습니다. 과연 붕괴될까요? 어디가 저점일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 달째 오른 코스닥 드디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걸까? 아니면 대대적으로 추가 반등을 다시 한번 노리면서 이번에 저항대 돌파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업황 개선 기대. 어제 저희가 뒷담화 주제로 좀 다뤘었는데요. 태양광주 봄볕을 찾아 드는 걸까요? 좀 더 어제 멘트 이후에 오늘 출연하신 멘트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실 거예요. 미국발, 그리고 또다시 유럽발, 또 거기에다 가장 가까운 우리한테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본도 사상 최고치 쪽으로 우상향, 고고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났나요? 왜 이렇게 이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인지. 자,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가 상위 종목군들이 우수수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가지도 못했다는 거죠. 수급도 비제되었고. 김지한 멘토, 오늘 어떤 부분의 조정의 원인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시장에서 대북 악재라고 이제 이틀 연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메이저들의 어떤 물량 매집을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사실 2시부터 3시까지 구간을 보게 되면 선물을 이용해서 극단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킨 다음에 맞아요. 옵션을 좀 크게 잡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옵션 쪽에서 순매수가 콜옵션 쪽이 90억 정도 나왔거든요. 오늘 같은 장은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테마주 쪽으로 그동안 계속적으로 물량이 매집돼 있었는데 이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코스피 우량주를 좀 저점에서 사기 위해서 어떤 좀 포석을 깔아놓는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좀 나오고 있는 얘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펀드 환매 물량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쵸. 2,000포인트만 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권사, 은행 가서 펀드를 좀 환매하자라는 심리가 강해지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컨츄리 리스크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뭐 대북 악재, 이거는 뭐 뉴스로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부 구성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츄리 리스크가 나오는 데 있어 가지고 대응책을 지금 제대로 세워갈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지금 북한에서 지금 정전 협상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해마다 나오던 뉴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정확하게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을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항상 이런 시기에 강경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일본 쪽에서 이제 BOJ 신임 총리 이제 내정자죠. 구로다 내정자가 돼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국채만 매입을 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ABS라든가 주식 매입을 직접 하겠다라고 그렇죠. 밝혔는데, 모든 걸 다 열겠다 했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그랬는데 역시나 정부 구성이 아직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것 같고요. 이 유럽도 지금 이제 긴축 완화를 시사하고 있고 환율을 좀 조정할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수가 좀 쌍고점입니다. 쌍고점 자리에서 약간의 좀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좀 그렇고요. 또 뭐 시가총액 상위군들 우수수 떨어졌다 그랬는데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지금 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좀 조성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시장은 가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제 쌍고, 우리는 쌍을 좀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홀수와 짝수를 선택한다면 짝수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결국 부분 쪽은 내용을 보면 수급적인 부재소, 그리고 또다시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클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또 2월 달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6년 동안인가요? 거래대금이 최저였더라고요. 맞아요.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악재 지금 투자자들이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좀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펼쳐지면서 오늘도 쌍끌이 매도였지만 실질적으로 물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악재 투자자들이 좀 투자의 흥미를 좀 잃어가는 것 같고 시장에 좀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량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여러분들 지지하게 지루하게 여러분들의 짐 빼는 작업일 때 이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시고 여러분들과 사주팔자 궁합이 잘 맞는 멘토와 함께 리딩을 잡으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김지한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김선임 멘토, 오늘 시장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꼭 이런 거였었어요. 잔잔한 호수에 지루하게 방향성을 잃은 곳에다가 퉁퉁 돌을 던지니까 그냥 떨어지는 나락 쪽도 있지, 그것이 진짜 투매와 공포를 만들 정도의 매도 압박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정말 재미없어요. 자, 이게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2월 20일 날 한번 외국인들이 한 5,800억 매수가 들어와줬고, 이날의 기간이 2,200억 매수가 좀 들어와줬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해서 지수가 서서히 이제 빠지는 흐름을 좀 나와줬는데, 계속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당연히 어쩔 수 없는 현상. 자, 이때부터 강하게 나왔던 물량이 바로 투신권의 매도 압박이 나와줬단 말이죠. 자, 역시나 개인들은 불안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펀드 환매 물량, 예전에 2000포인트에서 나와줬던 그 물량만큼 지금 다시 한번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현상 자체가 제가 지켜볼 때는 당분간에 단기적으로 언제까지 선물옵션 동시 동시 만기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이 현상 자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당연히 당분간에 3월 중순까지의 횡보 장세는 조금 지루하지만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 뭐 똑바른 아주 그냥 딱 눈에 띄는 아주 좋은 그런 모멘텀 자체도 지금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 흐름은 지속된다고 판단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개별적인 종목들을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오늘 장은 또 유달리 기술주 IT주, 특히 코스닥 기술 IT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죠.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할 겁니다. 오늘 뭐 장 오전장 12시, 1시 전까지만 해도 4%씩 막 빠지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코스닥이 회복을 하면서 조금 그래도 만회하게 했지만서도 2, 3%씩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 종목들 지금 기관들 코스닥에서 던진 물량들 다시 코스피 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현상이 오후장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코스닥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관들은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뿐이지 아직 코스닥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많은 부분 남아있고, 오늘 좀 빠졌다고 해서 이 전까지, 그러니까 코스닥이 500포인트 아래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550포인트까지 거의 끝까지 올릴 때 그 물량 자체가 아직 굉장히 많이 외국인과 더불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서 아직 실적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있는 큰 종목들과 뭐 갤럭시 관련해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코스피 관련해서도 제가 보는 관점은 방어주 성격은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의 방어주는 아니고 약간의 조정시 그러니까 뭐 2000포인트가 깨지면 굉장히 좋고 2000포인트가 깨지지 않고, 특히 2000포인트가 깨질 듯한 상황에서 연기금이 오늘도 매수가 들어와줬고 어제도 매수가 들어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장이 약간의 흔들리고 조정을 받을 때는 좀 강하게 어떤 종목으로, 방어주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경기 민감주, IT 기술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만 이번 장에서 살아남고, 그 시기는 언제? 동시만기 끝난 후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올 거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속에선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우리 김지한 멘토와 그리고 김선윤 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큰 손들이라고 하죠. 결국 만약에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진짜 개인 투자자의 큰 손들이 있는데 그 물량들은 아직 안 나갔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전략을 잡아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김지한 멘토, 결국 우리나라 계속 탈동조화가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그렇게 미운 짓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탈동조화가 계속 지속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 유동성이 지금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돈이 넘쳐나고 있는 시기고 자산 시장의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인데 그 돈들이 지금 한국 시장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물량만 들어와주면 저는 탈동조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급이 뭐 굉장히 나쁜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좀 위축되어 있는 것뿐이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오늘 500억 나간 건 사실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들어오는 물량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부분의 대표적인 증거로는 금 가격을 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1,600달러가 무너졌거든요. 그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위험자산 쪽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쪽도 보시게 되면 뭐 주택이나 고용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일시적인 디커플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 테마주, 사실 그동안의 코스피가 환율이나 여러 가지 악재들에 의해서 가지 못했었는데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실적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올라왔거든요. 이제는 실적을 증명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큰 차익실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곧 코스피를 매수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했던 얘기 반복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시적인 디커플링 자체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 이제 대형주죠,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의 조금 환매 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 1년상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은 물론 경험적인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물량이 빠질 때는 코스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코스피 쪽이 앞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또 굉장히 좀 메리트가 많이 생겼거든요. 낙폭 과대 상황에서 저점에서 지금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도 계산을 할 겁니다. 지금 정도 타이밍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률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가격적인 매력 분명히 발생되는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시점으로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 전환점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선우 멘토, 그 최근에 코스닥이 강하게 갔던 것은 결국 외국인 자금 중에서도 중국계 자금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 포지션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코스닥만 끌고 왔던 기술적인 부분은 한계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탈동조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나요? 자, 탈종조화, 이게 디커플링 현상 자체가 1월 달에 좀 굉장히 심했었고, 10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2월 달부터는 거의 2월 중순부터는 디커플링이 아닌 리커플링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확실하게 2월 말부터는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는 듯 보였는데, 다시 최근에 대북 리스크로 인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핑계거리가 되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제가 보는 관점은 단기적인 좀 디커플링이 왔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으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역시나 조금 단기적인 조정이 왔을 때는 매수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도 역시 지금 오늘 기관들의 매도세가 400억 정도가 나갔던 부분, 대부분 다 투신권의 물량이었고 연기금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 부분을 확인해 볼 때는 오로지 이것은 갑자기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오늘 좀 많이 빠지니까 2000포인트가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인한 그 부분이지, 전혀 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기관들, 원래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매수 포지션, 아주 이런 기회를 조금 굉장히 중요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회 자체는 언제가 올 것이냐? 자, 동시 만기 이때 바로 그 전주, 그 바로 전일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아마 그때쯤이면 최고의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 한 중순쯤에. 그래서 그때를 가장 중요한 매수 포지션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좀 안 좋아 보이더라도 시장은 3월 중순, 그러니까 3월 말부터는 급격하게 반등을 할 수가 있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3월 동시만기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 관점 2050포인트 돌파하고 한 21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은 듭니다. 4월 달에는요. 그리고 코스닥을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코스닥 물량 이거 빠진 거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외국인 물량 굉장히 많고 기관 물량도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기관들은 좀 더 끌고 갈 가망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약간 빠졌던 거, 오늘 빠졌던 거 중요하지 않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550포인트 안착한 이후에 이번에는 코스피와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시점 자체가 한 3월 중순 말부터 해가지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그래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는 한 2100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580 정도에서 600 정도가 한번 새롭게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선우 멘토, 만약에 신규적으로 대기자란 말이에요. 현재 현금이 100%인 신규, 아니면 또 시장이 이제 막 들어오려고 진입하는 분들이라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중에서 어느 쪽을 좀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게 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스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냥 민감주를 담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 중 특히 IT 기술주 중심으로 한 부분. 자, 뭐 갤럭시 이슈로 인해서 장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 기술 관련주들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빠졌단 말이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고 한 번 더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자체가 출시일이 14일이고 공개가 14일이고 출시가 4월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이슈로 인해서 또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조정이 올 때는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꼭 대응하시길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우리 김선현 멘토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 경기 민감주, 특히나 IT 부품주에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김전 멘토, 저 의견은 좀 동의하시나요? IT 부품주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은 더 이상 그 스마트폰의 스펙 경쟁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리스크가 뭐냐면 지금 엔화 약세 굉장히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원엔 환율을 보더라도 1450원대 가다가 지금 1150원대 내외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삼성전자 쪽에서도 부품 구매를 국내 기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쪽은 약간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에 대한 증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실적 증명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 안에서 사실 부품 가장 고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주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지금 시장에서 과열 양상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실적 증명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차익 실현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김지현 멘토 결국은 여전히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의 저가 메리트 부과해서 지금 신규 투자자라면 그쪽으로 좀 저가 메리트로 좀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뭐 100%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한 80% 이상은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김지현 멘토한테 마지막 이슈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증 하나를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 과연 시장이 위쪽 우상향 쪽으로 조정 부분을 마무리해서 우상향을 갈 때 그 시점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 좀 체크하시나요? 지금 시장에서는 3월 만기 이후다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베이시스 자체가 이제 다음 주 되면 더 0으로 이제 수렴을 할 것이고 차익 거래에 대한 기대를 좀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될 경우에 프로그램 쪽 말고는 사실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차익 쪽에서 좀 주춤하니까 더 이제 주도적인 어떤 수급 자체가 없어지고 비차익 쪽에 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외인이나 기관 쪽에서 그쪽에 그대로 휘둘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다음 만기 이후가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사실 시장이라는 것이 딱 언제 올라간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어떤 주변의 정세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제가 진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조금 동시만기 후반부를 보거나 그 시점을 견줘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의 수급의 부재 속에서 결국은 큰 손들이 좀 나가지 않았다라는 부분, 아직 숨고르기 양상 속에서 결국 3월 동시만기로 이유를 기점으로 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고요. 또한 특히 김지한 멘토가 얘기를 했었던 이제 프로그램 차익과 비차익 쪽 부분에서는 특히 차익 쪽에서는 지금 바스켓이 많이 텅텅 비어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공격 앞으로를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영향력 부분 속에서 아직까지 부재가 나타나는 시장의 개걸음 장세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네. 그 베스켓과 관련해서는 네. 좀 제가 드린 얘기가 그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잠깐 수정을 해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예, 프로그램 차익 잔고 같은 경우 일단 일반적으로 6조 5천억과 9조 5천억 사이로 움직입니다. 6조 5천억 아래로 갔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이 유발이 되고요. 9조 5천억 이상 갔을 때는 프로그램 매물이 나옵니다. 차익 물량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한 12조까지 갔다가 네, 물량이 좀 800억까지 들어왔죠.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9조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베스킷이 비어 있다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과거의 부담에 비해서는 많이 부담이 완화됐지만 베스킷이 비어 있다라는 상황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좀 다른 의견이 있다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김지한 멘토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요, 결국 이제 진행자의 그 멘트 부분의 차이점 부분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11조 9천억 정도에 들어왔던 부분에서 현재 8조 9천억 관도 축소가 됐던 부분에서 이제 줄어들었다는 그 레인지 자체를 지금 언급을 좀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면 한 달째 오른 코스닥. 과연 이번에 드디어 상단을 뚫을 것이다. 또한 여론에서는 반반입니다. 결국은 유가증권 시장과 함께 대세 상승 쪽의 유동성 장세 속에서 코스닥도 같이 갈 것이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아니다. 서로 간의 엇박자에게 널뛰기 장세 쪽으로 해서 한쪽이 올라가고 나면 한쪽이 쉬어가고 그런 모습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지배적인데요. 우리 김선우 멘토 최근에 7거래일 만에 하락을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 쪽이. 하지만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했는데 이 논란 가열이 되고 있는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가 먼저 제 기준으로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코스닥이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게 바로 3월 한 중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가면서 한 30에서 한 550포인트 정도의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제대로 한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수급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제 차트를 좀 열어놨어요. 자, 코스닥 차트인데요. 항상 뚫지 못했던 차트 자체가 450에서 550포인트 자체를 항상 지금 몇 년째, 4년째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500포인트 잡고 선을 잡고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최근의 양상이 이래요. 자, 이때 그러니까 첫 번째 550포인트 정도 도달했을 때와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렇게 두 번 전을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2012년 초쯤에 한번 올랐을 때 이때 당시에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뚜렷한 매수가 아닌 그냥 개인들과 서로 치고 받으면서 주가 자체가 서서히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뚜렷하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 꼭대기 자리에서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후 다시 빠진 이후에 다시 그 전에 올랐을 때 경우에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서로 치고받으면서 올라갔고 또 하나 개인들의 매수세도 역시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500포인트를 깬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 이 부분에서는 기관과 외인들은 아주 강력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개인만이 파는 장세가 쭉 보여줬었고 오늘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기관만이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저는 아직 이때까지 쌓아놓은 물량들 자체가 굉장히 기관 외국인들 물량이 많단 말이죠. 외인들 아직 물량도 자체가 안 나왔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 당장부터 내일부터 팔기 시작하면은 손해 아니면은 본전일 텐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꾸준하게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약간의 보는 포인트는 조정 장세가 온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조정 장세가 온 이후에 한번 반등을 주는 포인트. 그게 언제 선을 그어드리자면은 동시만기 끝난 이후 한 이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없이 보셔야 되고 코스닥이 이번에는 정말로 한번 크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IT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민감주, 저는 정말로 민감주가 한번 갈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정책 관련 수혜주로서 제약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우상향을 계속 잘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야말로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코스닥에 좀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 같단 말이죠. 근데 네. 개인들만 열심히 팔고 있고 실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그나마 사주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진짜 사야 될 때 개인이 못 사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웃기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안 나오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와줬어요. 개인만이 파는 장에서 오늘 되게 오랜만에 개인이 400억 이상 샀거든요. 이게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개인과 외인들과 기관들의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는 경향이 당분간은 지속되다가 반등을 주는 장이 아까 말씀드린 나올 거란 말이죠. 저도 앵커님 말씀과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외인들 물량 너무 많고 기관들 물량 너무 많고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이 조금 조정을 보이면은 빠지지 않으니까 이제 코스닥 사야겠다 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 포인트에 바로 언제? 동시만이 끝나고 이때부터가 아닐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김지한 멘토 요때쯤 되면 또 개인들이 또 사러 들어오면요. 이때 또 코스닥이 또 내려오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솔직히 답답해요. 요즘. 오늘 물량 아까 400억 정도 들어왔다고 이제 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총알바지 되는 그러니까요. 타이밍이거든요. 네. 21선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격이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타이밍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하면 돈 벌더라. 갤럭시 S4 테마가 굉장히 유망하더라. 이제 받아주는 거죠. 지금 이제 반대로 메이저 쪽 기관과 외인 쪽에서는 지금 차익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가격이 지금 또 싸지기 시작하니까. 네, 굉장히 지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코스닥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기준 541포인트인데 사실 이게 기준지수 100포인트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이제 출발하고 난 다음에 한 15년 동안 5배 정도 올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준지수 한번 변경했거든요. 2004년에. 그래서 기준지수를 100에서 1000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4년에 100으로 출발해서 지금 지수가 50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5년 동안 지수가 시가총액이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내과 의사한테 외과 진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요? 제가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에서 지금 이격이 상당하거든요. 이 이격에서는 메이저 쪽에서는 누구라도 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사러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시려고 하시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김지한 멘토는 유가증권 시장 쪽에 집중력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겠고요. 또한 그다음에 김선윤 멘토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 분명히 지금 이견이 대립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부분의 결과는 또다시 말씀을 좀 드리지만 포트폴리오에 구성되는 자신의 색깔을 통해서 수익률을 분명히 여러분들께 화답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주장, 유가증권 시장에 조금 더 집중력과 코스닥 여전히 집중력하자라는 부분에 그 결과는 포트폴리오에서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뒷담화 중에 참 이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OCI가 결국은 미국발에서 첫 삽을 뜨면서 역시나 오늘 갭상승이 붙어가면서 태양광들이 반짝일까요? 사실 오후장의 모습에 단 반짝밖에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또다시 전반적인 부분에서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내렸는데요. 김선인 멘토, 태양주 강세, 어제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개화되는 시기다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태양광 업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게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OCI 주가가 65만 원부터 해가지고 뭐 15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도 저점 바닥부터 해가지고 뭐 17% 이상 상승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 아직까지 이 OCI 주가 자체가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난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싸게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매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테고, 요즘 갑자기 또 태양광 관련주들이 되게 급하게 상승을 하니까 며칠 사이에 또 이런 생각이 많으실 텐데,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좀 매수하시기를 좀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조금 걱정인 부분은 OCI 자체가 진짜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야 될 시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20만 원 뚫고 올라갈 때라고 판단이 듭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올라봤자 지금 예전에 떨어졌던 가격에 대비해서 17% 오른 거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진짜 100% 이상 올라줘야 돼요. 100%가 뭡니까? 200% 이상 올라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랐다고 너무 이거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 정말로 태양광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은 치킨 게임이 한번 크게 발생을 해서 OCI만한 회사 하나가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고서는 정말로 크게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OCI 가격 50만 원, 60만 원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오는 가격이고, OCI의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입니다. 여러분, 당분간의 이 태양광 흐름 단기간으로 좋을지 모르겠지만서도 장기간으로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서기 위해서는 OCI를 대표로 말씀드리자면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 올라타고서 좀 안정적으로 추세 이어갈 때, 그때 좀 매수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기민감주 쪽,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 아니면 IT 부품 그쪽 보는 게 오히려 유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주가 너무 좋게 가니까 땡길 수도 있겠는데, 3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자, 보건복지부 발표 있지 않습니까? 제약산업 로드맵 발표 이거 있단 말이에요. 제약 관련주들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특히 오늘 최근 뭐 이틀 3일 정도 태양광주 잘 간다고 해가지고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좀 부탁드리고, 오히려 제약 관련주들 아직 약간 쉬고 있는 단계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약간 조정 양상 보이고 있는데, 차라리 제약 관련주나 아니면은 약간 빠질 때 경기 민감주, IT 기술주들 해가지고 실적 좋은 종목들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판단은 들어요. 그래서 뭐 대형주 중에도 많으니까 그 관련주들 조금 매수해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결국은 OCI 같은 경우, 태양광주 같은 경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아직 미는 되려면 한참 멀은 것 같아요. 꿈과 희망 속에서 그 거품이 빠지는 단계에서 제대로 좀 돌아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주환 멘토 태양광주 쪽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업체들의 그 생산량이 한 6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근데 수요는 한 40기가와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기가와트의 공급 과잉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의 가격대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가에 대해서 그 현재 가격대에서 원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생산을 포기하는 것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고정비 부담만이라도 좀 완충이 되면 그 생산을 합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을 포기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40기가와트 정도의 어떤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실예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골드만삭스가 100% 지분율로 투자했던 스펙트라와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뉴욕에. 네. 그 회사가 120명의 직원을 전원 다 해고하면서 공장 자체를 폐쇄했습니다. 그러한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65만 원의 가격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65만 원 나올 때는 지금 OCI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지금보다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이 나 있죠. 그만큼 지금 주가 상황에서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현재 주가는 적정 주가가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태양광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금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버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 주가 상황이라면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역발상적인 측면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 세계 태양광의 4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008년만 하더라도 폴리실리콘 가격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킬로그램당 400달러씩했습니다. 그 정도 했었죠. 2011년 3월 달이 단기적인 고점으로 저희가 보는데 킬로그램당 79달러 했습니다. 그때 OCI가 한
5만 원 정도 갔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어제 반등 나와서 7% 반등 나와서 지금 18달러대 1등급 가격이 18달러대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미국 쪽에서 최근에 덤핑을 맞았고 그래서 자국 산업에 대한 어떤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떠받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화면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야기 좀 길게 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2011년만 하더라도 1와트 설치할 때마다 1.15위안 줬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얼마를 주냐면 뭐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5.5위안을 줍니다. 그만큼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고 설치 목표량 자체를 그 2015년까지 40기가와트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해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설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태양광 가격이 지금 1차적으로 보조금 줬을 때 그 효과로 인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은 보조금 효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중국 내에서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중국에서 도시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화와 관련돼 가지고 화력과 지금 수력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원들을 좀 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중국 지방 정부에서도 세금 수입 자체가 대부분 다 이 태양광 쪽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서 고용 유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 수입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떠받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평균 가격을 저희가 킬로그램당 한 22달러 정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가격을 킬로그램당 한 25달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펄스트 티어 OCI 같은 경우에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생산 단가 저는 20달러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달러 넘어간다면 지금도 이익이 나고 있는데 20달러만 넘어간다 그러면 OCI 쪽의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정비 부담이 빠지면서 크게 극대화되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하나 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일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이 반덤핑 이야기입니다. 3월 달에 중국이 반덤핑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OCI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대에서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OCI밖에 없거든요. 가장 싼 제품입니다. 가장 품질이 좋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OCI의 폴리실리콘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지금 금지가 된다는 거죠. 반덤핑이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 대만으로 가서 대만 쪽에서 수요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서 그쪽에서 웨이퍼 형태로 1차 가공을 한 다음에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덤핑의 틈새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입니다. 공장이 말레이시아, 독일 여기 있어요. 큐셀 인수하면서.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태양광 쪽에 관련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데 네. 과거에 2010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태양광 수요의 80%가 이태리와 독일 쪽이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떤지 아십니까? 유럽이 25%고 비유럽 지역, 비미주 지역이 무려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비유럽 지역이고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유럽 지역입니다. 점점점 유럽 쪽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면서 비유럽 쪽에 어떤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숨 한 번 쉬시게 예. 지금 저 그래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태양광 쪽이 좀 부정적으로 봤었던 이유가 유럽발 그 또다시 보조금 축소 부분이 나오면서 타격을 좀 받았잖아요. 예. 그 부분과 함께 결국 저 지금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 그거는 이제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봐도 되는 시각이겠네요. 그렇죠. 한 발짝 물러서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 보조금을 5배나 늘렸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가격 그 수요 증가 효과, 그로 인한 가격 증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지고 온 자료들 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중국의 이제 태양광 누적 설치 목표거든요. 굉장히 조금 화면을 좀 더 키워볼까요? 좀 네. 작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보시게 되면 이제 2010년 10월만 하더라도 5기가와트 정도 목표량인데 지금 40기가와트까지 늘려놨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전 세계에서 중국이 1년에 한 25기가와트, 25% 정도 설치가 된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목표량이 달성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가격대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좀 접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누적 중국 태양광 설치 목표량인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011년에 3기가와트, 작년에 7기가와트, 올해 10기가와트 정도 더 추가돼서 17기가와트 정도 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만 가준다면 태양광은 우리가 설정했던 레인지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한 멘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는데 끄덕끄덕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저하고 또 부합되는 동시다발적인 의견도 좀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요. 혹시 OCI에서 나온 기획 담당 쪽에서 나오신 이 태양광 쪽에 의미부여하러 오신 기업
분석 담당자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의미 있는 내용, 중요한 자료를 갖고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김주환 멘토의 내용 속에 김선일 멘토 뭐 반박하거나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OCI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가지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 네. 말씀 정말 잘 해주셨어요. 제가 뭐 깜빡 넘어갈 정도로 했는데 지금 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제가 이제 말했던 그런 종목들은 아예 그런 이슈 자체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관심 자체가 태양광 쪽이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니까 이제 눈을 돌린 상태지 아직 시장의 관심 자체는 IT 기술 삼성 쪽으로 아예 돈이 돌아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직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시점 자체는 조금 더 오를 때 지금 그러니까 서서히 바닥을 잡고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맞지만서도 아직 확실하게 턴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OCI가 20만 원 뚫고 올라갈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부터라도 담으실 분들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안전하게 좋은 시기 때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주환 멘토, 결국 우리나라 이제 결정이다 방막형이다는 논의를 하려면 또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이슈로 다뤄보고요. OCI가 결국은 이제 자의적이다 타의적이라는 걸 떠나서 지금 치킨 게임에 거의 승자로 지금 올라와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나요? 치킨 게임의 승자죠. 지금의 생산 단가에서 지금의 어떤 가격대에서 이익을 내는 회사는 OCI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 OCI가 승자지 어떻게 보면 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된다라면 굳이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중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저는 투자 관점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환 멘토는 태양광주 부분에서 투자 관점으로 좀 중기적 관점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했고요. 두 분의 내용 쪽에서 저도 인정하는 분은 김주환 멘토 쪽에 한 표를 좀 더 주고 싶은 부분은 결국 OCI가 치킨 게임의 승자임에는 분명한 것은 확실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부분이겠고요. 또한 우리 김선일 멘토는 자신 있게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태양광주 쪽도 집중하겠지만 이건 잠깐 아직 섹시한 미인은 아니라는 거죠. 잠시 이제 칼을 대는 성형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성형하셨다고 저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멘트 때문에.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 내일의 승천주 알아보기 전에 두 분의 멘토들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수익률 베스트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1위가 이제 물음표로 들어오나요? 양순모 멘토 또다시 탈환을 해서 2위로 올랐고요. 이상루 멘토의 한솔 CSN이 오늘 강하게 올랐나 보네요.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3위로 등급하는 모습입니다. 박준남 멘토 어중간하고요. 5위 신창한 멘토 삼성엔지니어링이 5위를 당당히 만들어줍니다. 드디어 1위 한번 볼까요? 누굴까요? 두둥. 역시 일양약품이 올라가면서 어제 중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4만원 목표가 정정하면서 올라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어제 차익 실현하자라고 했습니다. 역시 일양약품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김선일 멘토의 디지텍 시스템 조금 아쉬운 방이 있는데요. 현재는 1,550원에 매수 진입됐고요. 수익률 마이너스 5.5% 살짝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형주 쪽이죠. 역시 자신의 전략을 피면서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3.1%, 기아차 마이너스 2.9% 약과 부분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건 큰 흐름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리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적 승률 한번 볼게요. 김영준 멘토 역시 일양약품이 포트에서 빠지지 않을까 싶지 않은데요. 양순모 멘토가 어제 당당하게 거의 동시적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조금 시장 여파를 받은 것 같습니다. 5.8% 2위 기록하고 있겠고요. 이상로 멘토가 4위 보합권 정도까지 들어왔네요. 다음 순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마이너스권 부분에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김주환 멘토가 조금 특징적이죠. 6% 하락 부분에 대해서 8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형주 포트폴리오 구성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리뷰에서 확실히 체크를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포트폴리오까지 봐왔고 일양약품 이길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습니까? 두 분 다? 안 가져오실 거예요? 일부러 안 가져오시는 거예요, 대체?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꼴찌라서 네, 면목이 없습니다. 김주환 멘토 분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김주환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렇게 걱정스럽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 엉덩이가 빵빵하게 옆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큰 수익을 거둔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는데요. 김주환 멘토 리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대응을 못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수익률이 좀 안 좋아진 면이 있는데요.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최근에 정제 마진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최근 한 12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12년 중에 한 11년 동안 1월달, 2월달에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정제 마진도 올라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3월달 들어와서부터 조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만약에 종목이 17만 원대가 회복이 안 되면 SK이노베이션은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포트를 제외시키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편입해보는 전략으로 가져가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이 좀 줄어들면서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악재 요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뭐 수급적으로나 물량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기술적으로도 견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 관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내일 부분에서 손절가 부분이 발생이 될 경우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포트 제외하고 다시 한번 재편을 노리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기아차 부분에서 아직 일일비하지 말자. 보유해서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 첫 방송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수익률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아직까지 우리 김선윤 멘토의 그 도시 남자 속에서 까칠함이 제대로 종목이 다 안 나왔단 말이죠. 앙탈 부리는 느낌이에요. 자, 이 종목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실적이 안 됐는데 실적 발표가 언제냐면요.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012년 실적 대비해서 지금 PER, 퍼가 7에서 8 사이입니다. 예상치가. 지금 IT 부품주 중에 퍼 7짜리 지금 최근에 본 적 있으세요?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고요. 이 종목 실적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에요.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꾸준하게 한 번 더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에 수급상 제가 봤던 포인트 자체가 자, 특히 연기금과 투신권의 물량이 그때 이틀 연속 강하게 들어왔을 때 포인트로 잡아드렸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냥 주구장창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5%가 난 상태입니다. 저는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손절가로 10,000원 잡아드렸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10,000원 당장 내일 시초가로 다시 잡으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실적 발표 안 됐어요. 충분히 이 종목 여타 다른 종목처럼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 곧 남아 있으니까 그거라도 일단은 실적 발표로 그 실적 발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가 처음에 매수하셨던 1,550원은 일단 무조건 도달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 11,000원까지 천천히라도 가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가격대 10%만 오르면 돼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실적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도 매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뚝 분할 매수 조금 더 비중을 태워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적 발표 곧 남았다.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분 오늘 좀 기대를 하고 싶어요. 특히나 김선희 멘토에 대해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싶고요. 그다음 김지한 멘토가 이제 가격 매력이 분명히 오는 시점이 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지 가격 매력이 있는 대형들을 여러분한테 시크릿으로 공개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승천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김지한 멘토 역시 대형주죠. 삼성전기 저도 딱 눈 때려보고 있었는데 김선희 멘토의 대한약품 요즘 고고싱 우상향 가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한번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종목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2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두 종목 삼성전기나 대한약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역시 극명하게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인데요. 저는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가 낫냐 닭이 낫냐 소머리가 맛있을까 닭머리가 맛있을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소머리 국밥 먹으러 다니기 싫어요. 사실은 닭곰탕을 먹으러 다니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이 소머리 국밥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삼성전기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 캐릭터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만 하는 캐릭터로 잡힌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네. 오늘 삼성전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부터 1월 달까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환율에 대한 악재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경쟁 기업들이 모두 다 일본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엔화 약세 공습에 의해서 삼성전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많았습니다. 그런 편견들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 자체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4원
차원에서 1,080원대 중반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1일에 94.46 달러당 94.46 그 자리를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본 그 환율대에서 안정이 돼 있거든요. 환율 악재에서 벗어났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무리 시장이 흐름이 안 좋아도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 MLCC 같은 경우에 개당 가격이 과거에는 0.007달러였습니다. 정확히 설명드리면 0.75센트가 되는데 그 가격대에서 0.0025까지, 그러니까 0.25센트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에도 영업이익률을 4%대로 만들어냈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그럼 일본 업체들은 어땠느냐? 그 시기에 모두 다 적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6위권과 10위권 업체들은 투자를 포기하고 생산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량 자체가 많이 줄었고 경쟁력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증대된다.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안에서 전체적인 출고 물량이 있다면, 옛날에는 피처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폰에 대한 고도화 수요도 있는데, 삼성전기에서 공급하는 것이 카메라 모듈, PCB, 그리고 MLCC 쪽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갤럭시 S3 때 부품 공급 단가가 $30 정도 됐거든요. S4로 가면서 $33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수급으로 보시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심리도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개인들 물량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수급 공백이 없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요. 최근에 기간의 어떤 평균 매집 단가를 보니까 95,000원에서 96,000원대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대차 물량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면 이 대차 물량이 많으면 부담스러워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종목 보시게 되면 대차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뭐 주식 안 볼 수가 없죠. 보시게 되면 중장기로 봤을 때는 박스권 지금 상향 돌파가 되고 있고요. 또 중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선 상향 돌파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안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105,000원 설정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95,000원, 매수 가격은 97,000원 내외. 예전에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우를 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근데 제가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지한 멘토 얘기를 집중력을 이렇게 잘 듣고 있는데요. 김선인 멘토가 자꾸 얼굴에 뭔가 이렇게 못 씹은 얼굴 표정을 자꾸 짓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더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종목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짜게끔 멘토들이 저희가 규칙이 있는데요. 두 분이 다 삼성전기를 먼저 추천주 쪽으로, 승천주 쪽으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참 이게 주식과 똑같은 건 인생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지한 멘토가 30초 빨리 먼저 원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였고, 우리 김선인 멘토는 30초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갖고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네. 김선인 멘토가 할 말이 좀 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삼성전기를 저도 잘 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최근에 흐름상이 굉장히 이뻐요. 흐름이 이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고, 또 하나 수급상으로도 꺾이지가 않았단 말이죠.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고,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지금 여타 다른 코스피 종목들보다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게 조금 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좀 잡아주신 게 저랑 똑같이 잡으셨어요. 105,000원 잡으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이건 완전 전문가 두 사람, 앵커님도 눈여겨본다는 종목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보는 종목이 흔치가 않습니다. 이런 방송에서 아마 승천에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좀 매수하신다면은 한 10만 원, 정말 2, 3% 드실 분들은 한 10만 원, 한 1,000원 보시고요. 그렇지 않을 분들은 목표가까지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왜 진행자 저까지 의견을 묻습니까? 그러면 김지한 멘토, 저도 사실은 좀 좋게 봐요. 삼성전기를. 예. 더 이상 또 추가적으로 좀 더 강력히,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래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우리 셋이서 오른쪽 손 잡아야 되나요? 그런 부분인데, 삼성전기 조금 더 부연해질 수 있는 거 있나요, 혹시?
삼성전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한 800만 화소 이상만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예전에는 500만 화소였는데 지금은 이제 800만 화소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이 돼버려서.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장착된 어떤 카메라 모듈 그 화소를 보게 되면 1,30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이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선윤 멘토 그래도 급한 역시 능력자라는 거죠. 까도남답게 확실하게 종목 또 잡아오셨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대한약품인데요. 예, 이거 꼭꼭 숨겨놓은 종목이었는데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요즘 대세가 좀 제약주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유가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게 될 제약산업 로드맵 발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제약산업 자체를 세계 7대 강국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시된 건 아니지만서도 무조건 제약 관련주나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 다 오를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아마 그게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은 그 이슈에서 일단 테마성을 좀 끼고 있다는 거. 그러면 테마만 보고 제가 갖고 나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다 실적과 수급을 항상 기본으로 봅니다. 자,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지금 기대해볼 만한 것들이 일단은 32개 약품목이 이제 보험 약가 인상이 들어갔는데 이게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월 달에 1분기 실적 자체에서 2월 달부터 잡히니까 한 달밖에 안 잡히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양호하지 않겠다 싶지만서도 꽤 양호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치를 한 10% 이상씩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잡히니까 2분기 실적은 정말로 대박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 실적 자체가 작년 실적보다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작년 실적 자체가 오늘 또 오후에 좀 나와줬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었는데 나와줬는데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실적 자체를 지금 체크해 보자면은 2012년 실적이 매출액이 한 965억, 전년 대비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04억, 44% 정도 상승을 했고, 당기순이익 72억, 60% 정도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양호한 흐름인데 그 흐름 이미 기관들은 이 종목 알고 있었던 거죠. 수급 쪽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은 대한약품의 수급. 자, 언제부터? 12월 중순부터 12월 15일부터 해가지고 개인만 그냥 싹싹 팔고 가고 있고, 기관들 특히 어디서? 투신과 연기금. 자, 여러분 아시죠? 투신과 연기금이 사기 시작하면 종목은 끝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기관들이 며칠 연속 하루 딱 1,400주 빼고는 그냥 계속 지금 순매수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어디서? 투신하고 연기금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2월 15일부터입니다. 차트상으로 볼게요. 자, 2월 15일부터니까 언제부터죠? 바로 이날부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날부터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모칸을 좀 쳐드리자면 이날부터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때 기관들의 평균 단가는 얼마냐?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17,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관들이 수익률 자체는 한 10% 좀 안 돼, 한 8% 정도 수준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 확대를 해서 보니까 갑자기 최근 들어서 밑골이 지금 계속 3일 연속 좀 더 확대해 볼까요? 3일 연속 밑골이 지금 그려주면서 종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지금 주가 안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간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기관들과 투신권, 특히 연기금 쪽이랑 투신권에도 강하게 매수, 개인들 물량을 다 쌍끌이 먹어주고 있다고요. 그럼 이 종목 지금 여기서 잠깐 횡보하는 구간 약간 보이고 있는데 이 모양새가 아니라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줘서 어느 가격으로 보세요. 지금 최근에 뚫지 못했던 가격대가 바로 18,000원 가격대입니다. 지금 18,000원 가격대에서 근데 지금은 안착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안착을 한 상태에서 지금 서서히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채비. 그러면은 실적 발표가 끝난 상황, 연기금 매수 있는 상황, 또 투신권 매수 있는 상황, 2013년 실적 좋아, 제약선언 로드맵 발표까지 있어 꾸준하게 상승 가능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자, 매매 포인트 저는 그냥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냥 내일 시초가 바로 담으시고요. 목표가 자체 2만원 가겠습니다. 2만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손절가는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제대로 해야 된다.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기관의 수급이 살아있다면 우상향 갈 수 있다라는 김선윤 멘토의 대한약품 여기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김 전 멘토
대한약품. 그러니까 수급도 좋고 뭐 그 내용도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문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이 종목이 오늘 하루 동안 거래 대금이 5억 9천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투자금을 많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최근에 거래가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좀 적었던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거래가 지금 많이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거래 대금이 6억이 안 된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하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적은 금액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보세요. 거래량이 말씀 잘하셨어요. 자, 3만 주, 하루에 4만 주, 보통 한 4만 주 정도 생각하죠. 그런데 그때 보세요. 3월 6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4만 주였는데 기관에서 몇 주 샀죠? 외국인들과 같이 만 주, 25% 샀어요. 이거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지금 이 주체가 개인들이 컨트롤할 주식이 아닙니다. 기관들과 외인들만이 끌고 가는 종목이요. 이 종목은 뜰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거래량이 작은 종목인데 코스닥에서 지금 시가총액 얼마짜리죠? 시가총액이 1,100억짜리예요. 어제 기준 1,100억짜리인데 1,100억짜리를 투신이란 기관들이 들어오려면은 보고서 작성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는 주식, 갈 수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김지한 멘토 답변 충분한가요? 예, 뭐 일단은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래 대금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을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선현 멘토 비중 얼마 정도 태우면 될까요? 이거 비중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20% 잡겠습니다. 20%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기관들 지금 최근에 모아놓은 물량 자체가 외인들이랑 합쳐서 18만 주 정도 돼요. 그러면 특히 기관들이 14만 주 가량 모아놨는데 이거 털려면 이런 거래량 가지고 택도 없단 말이죠. 이 종목 최소한 20만 주 이상 터져야지만 기관들 그나마 물량 정리 시작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0만 주 터질 때까지 종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터질 때까지 한번 기다리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김선현 멘토의 이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말자 해놓고 전 좀 비중 빵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꼴랑 20%예요. 그러면 네. 그 이상의 비중을 하실 분들은 아시죠? 김선현 멘토와 다이렉트로 빨리 서로 연결을 해야겠죠? 네, 그렇게 보면서 두 분의 멘토의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우리 김지한 멘토는 삼성전기 매수가 97,000원 속에서 진입 시도하겠고요. 목표가 105,000원, 손절가 9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선현 멘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멘트는 까도남이 아니었는데 종목은 까도남만 같습니다. 대한약품 매수가 시초가 공격 앞으로 잡고요. 목표가 2만원, 손절가 17,500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요. 김선현 멘토의 디지텍 시스템 마이너스 5.5%지만 추가 분할 매수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한약품 내일 시초가 신규 편입합니다. 김지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이노베이션 아까 들으셨죠? 매도 부분에 내일 부분에 손절가 이탈 경우에 손절하자라고 말씀해주셨고요. 기아차는 좀 더 보유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삼성전기 97,000원 부분에 신규 편입합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까지 점검이 되었고 내일의 승천주까지 살펴보았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생방송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한 1시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60분 정도. 그렇다면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부가 유통업계 등의 물가 안정을 위해 조금 더 협조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물가 정책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 임원들을 불러 비공개로 물가 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유통구조 개선 등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은행권 집단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1.98%로 전월보다 0.47%포인트 올랐으며 이 수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남성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9%로 20대 남성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인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보다 더 활발한 것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가장 원하는 부가 혜택은 주유 할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학회 등에 따르면 2011년 카드 사용 실태 조사 결과
고객이 선호하는 신용카드 부과 혜택은 주요 할인이 전체의 26.9%로 최다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그동안 여야 간 합의한 사안으로 토대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통합당이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민주당 측에 제안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앞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에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개선 폐기 문제와 관련해 재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고 있는 디지털 산업박람회 세빗 2013에서 첨단 프린터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업 고객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맥스크루즈를 출시했습니다. 현대차는 아웃도어 생활을 즐기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SUV 최대 크기 차체에 다목적성을 갖춘 차를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와 야간 선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럽 증시부터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금일 유럽 증시 소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며 하락세로 마감하였는데요. 금일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은 다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장 초반 영국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였고요. 프랑스의 작년 4분기 실업률이 1999년 2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ECB 역시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시켰지만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예상된 거라 큰 영향은 없는 듯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드라기 총재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언급한 거를 주요 내용을 보면은 최근 경기 서베이표를 보면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후반부에 들면서 유럽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며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현재 영국 증시 플러스 0.2%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독일은 0.3%, 프랑스는 0.5%가량 상승 중입니다. 네, 유럽 증시가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금일 코스피 지수 명일 예정인 미국의 고용 지표와 중국 무역 수지 발표를 앞두고 관망색 속에 대북한 관련 리스크에 압박받으며 1% 가까이 하락하였는데요. 외국인 역시 5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하며 지수를 압박하였습니다. 야간 코스피 역시 혼조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주간 종가 대비 약 0.06% 상승한 265.0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ECB 드라기 총재의 성명서 발표 이후 일단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일 ADP 고용지표 호재가 명일 발표 예정인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며 지수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며칠간의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장 개시 전에 경제지표 2건 있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양호한 수치였지만 무역지수 적자폭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를 상쇄하였습니다. 또한 전일 EU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브라우저 선택권 침해 등의 이유로 약 7억 3,100만 달러의 큰 벌금을 부과하면서 금일 IT 관련주들 약세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다우는 0.3% 상승 중에 있으며 나스닥 지수 0.35% 상승 중입니다. 네,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석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브 더 레코드 시간이죠. 결국은 이제 증시 뒷담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억지로 시간을 조금 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김선윤 멘토님 꼭 부탁드립니다 하고 콕콕 찍어서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에 SK 하이닉스 29,000원에 매수를 해서 계속 지금까지 어렵게 보유했는데요. 매도 수기 좀 알려주세요 라고 6883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김선윤 멘토. 이거 정말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이게 1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29,000원이 언제였냐면은 적어도 가장 최근 가격대가 작년 4월이란 말이죠. 작년 4월 때까지 지금까지 이 종목 아니라면은 작년 1월 때까지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겁니다. 설마 그전은 아니시겠죠. 예, 그전은 아니신 것 같고요. 한 1년 정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세요. 지금 넘어야 될 산을 일단 넘은 시기예요. 최근 들어 차트를 보자면은 넘어야 될 산을 넘었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27,000원 라인을 완벽하게 그것도 아주 그냥 갭상으로 띄워가지고 지금 주가를 하이닉스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수급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면은 자 기관들이 정말로 그 모양새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관은 뭐 소폭 나가긴 했고 외인들이 다 물량을 받아주긴 했어요. 그러면 기관들이 내일부터 아니면은 그리고 다음 주 동시만기 전까지 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가 굉장히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관과 외인들이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3일 연속 매수가 전 외인들 들어오다가 가끔 한 번씩 툭툭 던지면서 팔고 나가거든요. 이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다행히.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더 가져간다는 소리가 되겠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불안한 점이 이쪽 IT 관련주들이 오늘 빠진 모습도 보였고 삼성전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으시면은 이 횡보 구간 때 좀 버티시면은 충분히 매수한 가격대는 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좀 이어질 때는 조금 하락했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너무 속상하신 기간 조금 손해를 보고도 팔고자 원하실 경우에는 손절가를 27,500원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나는 더 참아보겠다. 이왕 1년 된 거 더 참겠다 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꾹 가져가셔가지고 목표가를 다시 잡아드리자면은 전고점 도달 가능한 판단 됩니다. 뚫고 갈 가능성 높아요. 매물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한 31,000원 한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6884님 정확히 좀 들으셨죠? 전략이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공격 앞으로 해서 좀 지루한 부분에서 견뎌보자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갭 부분을 메꾸는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온 종목이 있긴 한데요. 이게 뭐 저희가 지금 시간상 뒷담화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8193님은요. 내일 이상로 멘토가 이제 공개방송이 무료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세알을 저희가 반드시 이상로 멘토에게 진단하게끔 요청을 해놓을 테니까 우리 8193님께서 내일 동시 무료 방송에서 오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뒷담화 결국 오브 더 레코드 부분인데요. 사실 뒷담화 뭐니 알려져 있는 내용들 요즘 좀 섹시하고 여러분들께 콱콱 드리고 싶은 뒷담화들이 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시장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찌라시 만드는 분들도 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속 시원하게 좀 물어보는데요. 결국 담배값, 술값 인상되나 주가 영향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두 분의 멘토분들은 혹시 술과 담배를 모두 다 하시나요? 김지한 멘토? 저는 담배는 하지 않고요. 네. 술은 아주 애주가입니다. 애주가세요? 예. 네. 김선임 멘토는 저 담배는 하지 않습니다. 네. 술은 이제 분위기 따라서 마시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한테는 담배값 인상이 굳이 몸으로 느껴지진 않겠네요.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저는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뭐 주식과 관련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일단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뭐 담배 가격을 올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세상살이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조금 스트레스 안 받는 세상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담배 가격을 올리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들으셨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거 지금 발의하신 분들이 오늘 기사에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평생 먹을 욕 이번에 이거 발의시키면서 평생 먹을 욕 다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또 음주를 다 합니다. 흡연도 좀 하긴 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삶이 된다라면 굳이 담배 같은 거를 또 찾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또 전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술값 인상되는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술 마실 때 가격 계산하면서 마시나요? 그래서 수요 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의 영향도 그닥일까요?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이익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밀가루 가격이 30% 올랐다고 했을 때 뭐 진짜 밀가루 가격 30% 오른 것만큼 가격이 올린 것이 아니라 100원씩 올려버렸거든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 30원 오르는데 제품 가격 100원씩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주류 업체들이 조금 이제 가격을 좀 인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계기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임 멘토, 결국은 술값 인상, 담배값 인상에 대한 주가 영향 쪽은 어떻게 네. 바라보세요? 자, KTNG 차트를 좀 보면은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KTNG 차트가 이게 인상된다고 하는데 아직 뭐 크게 반응은 없어요. 크게 재미는 없고 바닥은 기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이익적인 측면에서 크지 않을까. 자, 5,000원으로 4,000원인가요? 5,000원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사실. 5,000원으로 올린다 쳐도 10명 중에 뭐 1명 정도가 끊을 거란 얘기가 있죠. 그만큼 그럼 9명은 피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순이익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당분간 이제 단기간에 끊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술을 줄이고 담배를 더 많이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KTNG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권 지금 횡보하고 있는 기기 뭐 약간의 W자 패턴을 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냥 재미 삼아서 재미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한 5에서 10% 정도만 담아보시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이 담배나 술, 이 부분은요, 너무 과도하게 자신의 능력 범위 섬을 하다 보면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 가격 인상론을 가지고 좀 더 규제를 해서 건강한 국민들의 생활 부분을 보장하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 담배든 술이든 결국 분위기 정도를 타면서 우리가 같이 섭취를 하는 기호식품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속에서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요. 늘 기분 좋을 때 두 개 다 조금 할 수 있는 정도, 소량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뒷담화 부분에서 우리가 담배값, 술값 부분이 결국 주가에 영향력을 줄 것이냐라고 봤지만 일부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제외한다라면 별 매력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잠깐의 반짝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두 분 다 결국은 담배는 안 하신다라고 하셨고 술은 좋아한다. 분위기에 따라 술은 좀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장 우리가 끝나고 주말 금요일날 외로움을 느끼셨던 김지한 멘토가 술 한 잔 먹지 않고 내일장 어떻게 해야지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까요? 내일장 전략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굉장히 이제 외로웠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사실 수익이 나려고 그러면 좀 외로워야 되거든요. 남들이 가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익이 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다 따라 들어가게 되면 사실 거기가 고점이 되는 건데 남들이 사지 않는 자리, 외면하는 자리에 샀을 때 진정한 수익이 나는 거고 큰 수익이 나는 건데 여러분들 좀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고독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고독을 지킨다. 한 잔 술의 고독 괜찮은데요? 나만의 전략으로 남들과 다른 역발상으로 가는 거. 전략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선임 멘토, 내일장. 그래요. 저랑 굉장히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존 템플턴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존 템플턴이 역발상 투자에 그럼 물어보세요. 자, 좋아하시나요 혹시? 예,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에 투자하라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이 크게 빠지거나 되게 무서울 때 그리고 시장이 너무나 좋을 때는 한 템포 쉬어가야 됩니다. 그런 포인트를 항상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내일장도 역시나 약간은 좀 흔들리는 장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유럽장을 봤을 때는 보합권으로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횡보 장세 이어지니까 이거 꼭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좀 홀딩하시면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공포를 즐기자, 공포를 사자라는 김선임 멘토 그리고 남들과 좀 다르게 고독을 한번 즐겨보는 투자 전략도 분명히 두 분의 내일장 전략에서 필요한 시점이 딱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을 보내드리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멘토가 당당하게 주식을 이제 또 가족품에서 집중을 하면 주식에 집중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이상로 멘토가 포트폴리오가 긍정적으로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무료 공개 방송이 이상로 멘토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부에 있는 무료 공개 방송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아까 저희 공개 방송에
오늘 방송에서 무료 상담 자체가 되지 않았던 종목은 저희가 이상무 멘토에게 부탁을 해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상세히 종목 진단 받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린의 김도영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더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과 함께 가면서 오늘 두 분의 멘토들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